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중 일부는 도시 전설에서 기원하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쓰인 픽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주 긴 공포 이야기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겨울이 시작되려는 즈음인 어느 날 밤에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수지는 그날도 학교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거의 비어있던 학교 건물을 나서게 된 건 밤 10시 즈음이었습니다. 이미 땅거미가 진지 오래된 시간이라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그녀의 코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거쳐가야 하는 길목에는 작은 공원도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을 가로질러 가면 집으로 향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으스스하다고 느껴져서 잘 이용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추운 날씨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원의 입구에서부터는 가로등이 몇 개 켜져 있어 길을 밝히고 있었지만 숲 속으로 더 들어갈수록 불빛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음악 소리에 정신이 팔려 앞만 보고 걷고 있던 중 누군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자, 낯선 목소리에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이라 생각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던 찰나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여기야. 덜컥 겁이 난 수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한 기운이 엄습해왔고 그녀는 얼른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빨리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의 공원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어디선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대한 빨리 공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한 찰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귀에 맴돌았을 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녀의 앞에는 사람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고 마치 기괴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수진에게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진은 본능적으로 뒤돌아 도망쳤고 좋게도 공원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그 경험을 떠올리며 도무지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잊혀지려나 싶었지만 공원 근처를 다닐 때마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몇 주 후 학교 게시판에서 수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 중 한 명이 그 공원에서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실종된 날짜는 바로 수진이 그 기이한 경험을 했던 날과 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아오른 순간 수진은 그날의 형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다른 세계의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진은 그 공원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게 되었고 그 장소는 언급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꿈속에서 그날의 공원을 다시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불안감에 잠식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림동 귀신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신림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낮에는 평범한 주민들이 오가지만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곤 했습니다. 주인공인 수미는 신림동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수미는 얼마 전 이사와 학업으로 인해 지쳐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아파트 단지 안쪽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뒤따르는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같은 시간에 귀가하던 중 작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톡 하는 소리는 누군가 뒤에서 꾸준히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도 수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녀는 조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아파트 입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수미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중 한 친구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너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 라며 친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신림동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이 아파트에서 사라졌고 이후로 그녀의 귀신이 밤마다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수미는 차라리 그게 농담이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수미는 하염없이 과제를 하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번과 같은 톡하는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바로 뒤에서 그녀를 잡으려는 듯한 구성진 느낌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결국 수미는 아파트 현관까지 숨이 차도록 뛰어들었고 현관문을 쾅 닫고서야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그 이후로는 귀신에 관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뿌연 안개에 쌓인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고 그 고요한 속에서 익숙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이 무언가 말을 걸려고 하는 듯 입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던 수미는 꿈이기를 기도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그 귀신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갔고 수민도 더 이상 그 발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된 도시 전설일 뿐이었지만 수민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후로도 신림동 아파트는 깜깜한 밤이 되면 누군가 나지막히 이야기를 하는 듯한 소문이 가끔씩 들린다는 이야기만이 남아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바람소리인지 혹은 아직 떠도는 존재가 있는 것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도시 전설들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당신도 혹시 밤길을 걷게 된다면 길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왔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기상하게도 밤이 되면 근처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지만 저는 늘 그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가을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숲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게 떠있는 밤이었지만 숲 속은 음산하고 어딘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고 우리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친구들 가운데 용감한 성민이가 작은 토치를 꺼내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토치 불빛 아래에 서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숲속에 버려진 오래된 주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한 듯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택의 현관문은 살짝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어졌고 결국 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고 바랜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지섭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우리는 결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층에 올라섰을 때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약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빛을 향해 다가갔고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매우 늙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우리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우리를 보며 귀신같이 생긴 긴 손가락을 하나하나 들어 올리며 아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들렸지. 그렇지 않니? 이 집에는 오래된 시간이 흐르고 있어. 시간이 멈춰버린 구석에서 말이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숲의 이상한 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점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이 원래 한 가족의 집이었으며 그 가족은 이곳에서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잔불이 깜빡이더니 곧 꺼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캄캄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손을 붙잡았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고 급히 집을 빠져나왔고 마을로 돌아와서는 바로 일기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기장에는 그 집에서 살고 있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숲에서 들리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과 그곳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때때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혹시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그 숲을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